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홍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근데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니죠. 뭔가 한 분 더 저쪽에서 계시죠. 막 빛이 나고 있잖아요. 네. 자, 인사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하죠. 네. 정말 서프라이즈하다, 서프라이즈한, 멘트가. 그 아이. 네. 짧게 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서계? 네. 그 별명이 서계. 네. 서프라이즈하는 게. 네. 네. 너무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아, 함께하게 돼서 너무 저희가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사실 TV로 늘 보다가. 네. 저는 기운을 듣다가.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쇼킹 미라클 라디오 클럽이 원래는 음성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에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채널명을 얘기해줘야죠. 채널이 쇼킹 미라클이 아닌데. 맞아요. 미스테리 콩콩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팍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이번 그 시즌2 유튜브 방송, 미스터리 콩콩의 방송 진행 방법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할 때는 각각의 별개의 에피소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비슷한 주제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에 첫 번째 주제. 올 때 보니까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해요. 맞아요. 이런 날은 좀 무서워야 됩니다. 시원한 이야기,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잡아봤습니다. 도로 위의 귀신들 탑3. 귀신. 한국, 미국, 영국의 도로 위의 귀신들. 우리 자유로 귀신 얘기 알죠? 자유로 귀신. 자유로 귀신 이야기 다 알잖아요. 선글라스를 꼈다고 유명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개그우먼 박희진 씨가 방송에서 자신이 자유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키가 큰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돼서 매니저랑 자기가 저 여자 뭐야? 라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이 그냥 뻥 뚫려 있었다. 자유로에서 이걸 봤다. 그러면서 사실은 2004년에 박희진 씨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 인터넷에 자유로의 귀신이 있대! 라고 쫙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수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서프라이즈도 한번 했을걸요? 했어요. 자유로 귀신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했어요. 라는 일념하에 여러 가지 방송들을 쏟아냈죠. 이런 자유로 귀신주의 귀신, 그러니까 도로 위를 달리는 귀신, 한밤중에 도로를 운전하다 귀신을 봤다는 얘기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싹 올라오네요. 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귀신은 과연 실제하는가? 쉽지 않아요? 예? 그건 이제 다음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1983년에 베니싱 히치하이커, 사라진 히치하이커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이 됐는데 진짜 사라졌나요? 진짜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죠. 이 책은 난픽션이에요. 난픽션에 소위 도로 위에서, 고속도로에서 귀신을 만났다. 늦은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히치하이커 한 명이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자동차를 세워준다. 그리고 이 히치하이커를 태웠다. 이 히치하이커를 태우고 가는데 말을 걸어도 말도 대답도 안 하고 정말 좀 어색하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서 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달리다가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말을 다시 걸어야겠다. 민망하더라도 탁 돌아보는데 없다. 베니싱 돼버렸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실 이런 그 이야기들만 모아서 소위 도로 위에서 봤던 도로 위에 나타났던 귀신들의 이야기만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고 그게 지금까지 팔릴 정도로 이야기가 많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유로, 영국은 M6 모터웨이라고 해서 M6 고속도로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M6 고속도로의 귀신 이야기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사실 2006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 때 영국의 도로 아스팔트하고 그다음에 각종 도로 공사 전문 기업이 있어요. 티맥이라는 이름의 회사인데 이 티맥에서 영국 전역의 도로를 다니는 그 운전자들, 네. 화물차 기사분들을 비롯해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귀신을 본 적이 있는가,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귀신을 본 적이 있는가
귀신을 봤다면 어디에서 봤는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M6 모터웨이에서 압도적인 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봤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나왔고 거기에 M6 모터웨이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대 로마 군사 복장을 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복수의 응답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 신문들 중에서 많이 신뢰하는 신문이 가디언이거든요. 가디언지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해요. 검증이 안 되면 기사를 안 되겠다는 쪽이라. 근데 그 M6 모터웨이 귀신 이야기는 가디언도 실어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면 전 세계의 많은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도로 위의 귀신은 사실상 폐가나 흉가에서 귀신을 만날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실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 여러 종류의 스팟들 중에 장소들 중에서 유독 자기장의 흐름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왜곡되어 있거나 강하게 증폭돼서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보로 지나갈 때 그 에너지의 흐름과 어떤 그 자신의 그 신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가 딱 맞아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 파장이 맞으면 소위 말하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귀신이 보이거나 연계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 파장은 걸어다닐 때 맞추기가 어렵다. 근데 늦은 밤에 차를 모는 사람들, 도로 위에서 차를 모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특정 지점에 에너지 흐름 혹은 자기장의 흐름 속에 그 파장에 주파수를 맞춰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내가 맞춘 게 아니라 우연하게. 나 운전 못하네. 자꾸 얘기 듣니까 이러면 밤에 운전하다가 이 자꾸 소름이 돋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운전하신다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운전할 때 밤에 특히 이제 밤에 혼자 운전할 때 혹은 뭐 옆에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운전할 때 밤에 운전을 하고 갈 때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아니면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 에너지 흐름이 강한 지점을 지나갈 때 그 흐름과 맞아떨어지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흙이 뭔가가 쑥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근데 확실히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소름 돋을 때는 확실히 그 다음에 있어.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름이 돋거나 기분의 감정 기복이 막 심해지는 잠깐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매일 그러는데? 그거는 조울증이고 그건 원래 성격이 나쁜 거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출몰한다라고 얘기하고 목격담이 많은 곳에서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는 사실 오프닝처럼 이번 주 방송에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동안 다룰 이야기들을 대략적인 맛보기로 했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귀신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직접 그 자유로 귀신의 존재 여부, 실존 여부를 촬영하고 또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PD의 육성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요? 네.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PD가 과연 주작을 했는지. 이게 유튜브 사상 최초 아닐까요? 이렇게 진행. 아니 유튜브 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금. 그렇죠. 직접 제작을 했던 이 PD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있다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나가도 돼요, 근데? 이건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대박인데? 진정 좀 하고. (2005년 7월) MBC TV TV 특종 놀라운 세상은 당시 인터넷과 방송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자유로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방송은 자유로 귀신을 직접 봤다는 3명의 목격자들과 퇴마사 장윤정 씨가 등장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 제가 일산 쪽이 집이거든요. 근데 그날 강남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모임이 끝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행주대교를 지나 자유로를 달렸어요. 그러다가 자꾸 하품도 나고 졸린 것 같아서 잠깐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근데
백밀러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차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인지 잠이 확 깼고 그 길로 다시 자유로를 달렸죠. 한참을 달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길가에 서 있는 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엑셀을 있는 힘껏 밟고 그냥 달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거긴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도 별로 없고 제가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지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끝난 후 제작진은 퇴마사 장윤정 씨와 함께 목격자들이 말했던 장소로 직접 가보기로 하는데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목격자들의 말처럼 귀가를 서두르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는 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이후 제작진은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우고 퇴마사 장윤정 씨와 함께 그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던 퇴마사 장윤정 씨가 제작진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일산이요. 일산 가는 길인데요. 저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뭐가요? 저기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은데. 얼마 뒤 퇴마사 장윤정 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전방을 찍기 시작했고 퇴마사 장윤정 씨의 카메라에 찍힌 표지판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제작진의 카메라에는 그 검은 물체가 찍혀 있지 않았다. 혹시 여기서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가 큰 누군가가 자꾸 보여요. 이후 제작진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5년간 자유로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자유로에서 사고로 사망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인터뷰를 통해 목격자들이 본 것이 환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하지만 방송이 나간 이후 자유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은 경찰과 전문가의 말보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퇴마사 장윤정 씨의 말에 더 신뢰를 보이며 자유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2007년 7월 케이블 TV TV에는 약간 위험한 취재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퇴마사 김세환 씨가 자유로에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내보낸다. 나한테 다 말해요. 괜찮아요. 응. 20대 초반? 누가 목 졸라서 죽였어. 김세환 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대화한 귀신은 지난 2002년에 일산 쪽 자유로에서 40대 초반의 남자에게 살해당한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부패 때문에 얼굴이 심하게 뭉개져 있다고 했다. 이후 제작진은 인근 경찰서에서 2002년에 자유로에서 살해된 여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잠시만요. 조회해 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2002년 1월 40대 불법 카드 대출업자 홍모 씨가 22살의 고모 씨를 목을 졸라 살해했고 그 시신을 자유로 아래 개천변에 버리고 달아난 사건이 있네요. 그리고 고 씨의 시신을 살해된 지 석 달이 지난 2002년 4월에 발견됐고 발견 당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적혀 있네요. 이 방송이 나간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 귀신이 억울하게 살해된 고모 씨의 원혼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는데 자유로 귀신은 과연 실존하는 것일까? 자유로 귀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두 분 다 자유로 귀신 알죠? 그럼요. 그럼요. 그때 막 우리 자유로 귀신 한참 떴을 때 집에 제가 일산이잖아요. 촬영이 늦게 끝나거나 하면은 자유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못 가니까 꼭 친구 하나를 집에 데리고 가요. 꼭 옆에 태우고 무서우니까. 나 이거 100% 공감해요. 저도 이때쯤에 고양시의 화정이라는 곳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했던 게 꼭 그렇게 그때 이렇게 썸을 타던 남자분들이 데이트 코스를 꼭 그렇게 그쪽으로 잡아요. 근데 꼭 밤에 가. 밤에 가. 얘기를. 뭐 했어요? 그게 무서운 얘기를 살짝 해주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막 이것도 저 겁먹으라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눈 한번 마주칠까 싶은 마음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다녔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궁금했어요 정말. 근데 정말 그때 그랬어요. 인터넷에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자유로 귀신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주 올라왔어요. 빈번하게. 그 당시는 자유로 귀신은 그냥 실존하는 존재. 그래서 자유로로 갈 때는 자유로 귀신을 안 마주치기를 빌어야 되는. 그러니까 볼까봐 혹시나 볼까봐. 거기가 이렇게 어두운 곳이 많았어요. 어두웠어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도요. 가로등이 주황빛 같은 게 이렇게 슉슉 지나가면 느낌이 왜 그 있잖아요. 왜 차에 그 불빛이 이렇게 슉슉 지나갈 때 그 느낌이 뭔가 있는 듯한 느낌. 더 확실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사고가 더 날 것 같다니까요. 그 느낌 때문에. 이게 핸들이라도 조금 틀어버리면. 네. 자유로 귀신 이야기 나오고 나서 자유로 사고 줄었어요. 큰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났어요. 왜? 조심하나 봐. 더 조심하니까. 그래요? 더 빨리 달렸던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로운데 되게 그러니까 긴장해서 집중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 귀신의 순기능.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강원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인데 국도에서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게 꺼졌다 켰다 하다가 좌회전을 하라고. 그거 아니고 없는 길 가는 거? 그거 제가 실제 경험했거든요. 이거 죽으란 말이냐 이 씨가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내 인연 이러면서 막 그걸 장난치면서 갔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걸을 때는 이게 미쳤구나, 고장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10분 정도 계속 헛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진 거야. 왜냐하면 얘를 믿고 갈 수가 없어. 그 깜깜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켜고 가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얘는 계속 길 없는 좌회전을 하라 그래.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을 이제 녹음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날 주차장을 갔었어요.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에 가서 이제 방송 다 끝내고 이제 갑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보냈던 카톡 기억나죠? 네. 아직도 출발 못 하고 있어요. 40분 지났는데 출발 못 하고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40분간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미쳐버리겠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게? 택시 타고 갔어. 28,000원 내고. 근데 뭐 완전히 짜증이 났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로 귀신 이야기를 꼭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주작 이야기들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자유로 귀신 이야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마치 자유로 귀신의 이야기 속에 주작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넌 뭐 미스테리를 믿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유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의 진실을 좀 우리가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첫 주제를 자유로 귀신을 잡았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네. 좀 들어봅시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이에요. 조명디. 거기 서 있지 말고 와요. 그냥 앉아. 네, 자. 이분 소개를 조금 더 한번. 본인이 직접 해주세요. 당시 그때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그 프로그램을 자유로 귀신 프로그램 연출했던 이창진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귀신의 존재를 알렸던. 네. 네. 이거 그때 반응 좋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난리 났죠. 예. 물론 그 당시에 케이블 TV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높은 시청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높은 시청률이었죠. 일단 뭐 그때 이 방송 나오고 나서 다음날 신문에도 이 프로그램 소개가 많이 됐고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거의 뭐 난리가 뭐 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TV 특종 논란. 제가 그 두 분한테 영상 보내드렸는데 영상 보셨죠? 네. 봤죠. 네. 그때 느낌 어땠어요? 영상 보고 나서? 난리 날 만하죠. 일단. 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조금 안 믿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고 싶다. 믿고 싶지만 제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못 믿겠어요. 저는 박희진 씨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팬이라서 했어요. 예능에서. 네, 팬이라서 그런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공신력이 있는 방송국의 PD님이 직접 촬영을 하시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니다 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믿는다 쪽으로. 이 방송이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때 난리가 났던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목격자가 3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직접 제작을 했던 이 PD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목격자 어떻게 찾았어요? 3명이나? 일단 그 전에 방송을 끝까지 보셨으면 그 방송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좀 하셨나요? 공정하니까. 결국은 그때 프로그램 만들 때 저희 제작진 입장은 이것은 좀 거짓이지 않냐. 귀신 자체가. 그래서 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라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목격자를 저희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로그램 구성상 그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던 그런 이제 목격감들 이런 것을 그림으로 방송이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음성 대역이다. 구성상 음성 대역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목격자 3명은 어쨌든 인터넷에 그 글을 그대로 읽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근데 태만수 장윤정 씨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기에 자꾸 저쪽으로 가네부터 해서 뭐 일산 쪽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덩치가 크다. 근데 안면이 많이 훼손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키는 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묘사도 하고 자기가 뭐 자기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뭐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합을 짠 거 없죠? 그건 절대 없죠. 장윤정 씨가 쓰던 카메라는 어떤 특수 카메라였나요?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였고요. 보시면 방송에서 그때 나왔을 때 보면 솔직히 그 나뭇가지 형상인데 우리가 일반인이 귀신을 봤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환시와 착시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착시에 가깝죠. 그러면 장윤정 씨랑 자유로를 그 부근으로 갔던 일산 부근으로 갔던 그 시간대는 몇 시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10시, 11시, 12시쯤 됐을 텐데 그 늦은 시간에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비하인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장윤정 씨 말고 다른 분이 한 번 또 계셨어요. 두 팀을 찍었어요. 장윤정 씨 한 팀 찍고 한 팀이 더 있었어요.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더 유명 장윤정 씨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퇴마사예요. 그래서 그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가 방송 불가할 정도로 너무 케이블이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케이블이면 충분히 방송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데 특히 자유로 귀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로라는 곳이 관할 경찰서가 두 군데더라고요. 저희가 조사 그때 했을 때 일산 경찰서하고 파주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일산 경찰서 앞에서는 사망 사고가 없었던 거죠. 저희 확인했을 때 경찰서에. 근데 장윤정 씨가 얘기했던 그 지점은 일산 경찰서. 그 지역이 일산 경찰서 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파주 경찰서 관할이 하나 있는데 그쪽 확인했을 때는 한참 문산 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쪽에 사망 사고가 한 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그 위치까지 저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려서 걸어서가 아니고 차로 계속 이동하는 차로 이동하면서. 야, 차로 가면서 없다는 걸 안다고? 여러스럽게 이렇게 그분은 보더라고. 차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저기 뭐가 있다. 그래서 차를 세웠죠. 나 갑자기 여기 또 올라왔어. 그 장소에. 그리고 저희는 놀랐어요.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장소인데? 이 사망사고 있대요. 그리고 저기 누가 앉아있네?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안 보이죠. 누가 앉아있다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고가 있는 걸 알고 미리 조사해서 알고 있고. 저희는 알고 있고. 이분이 뚝뚝 가더니 누가 앉아있다. 그러더니 가서 카메라는 계속 들고 있었죠. 저희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분이 딱 가더니 그분 얘기로는 귀신이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귀신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을 이렇게 해서. 예, 어깨 동무라고 혼자. 얘기를 막 하고 뭐 너 어디서 사고 났어? 너 왜 여기 있어? 하면 여기서 사고가 나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많이 다쳤다고. 얘가 자유로 귀신이다라고 또 이렇게 또 주장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와 그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거 나왔으면 대박이었겠다. 공중파는 그거 방송. 당시에는 그게 나갔으면 참고로 케이블과 공중파는 심의가 다릅니다. 심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거 찍어놓은 건 없어요? 지금도 못 나가요 공중파는. 아니 공중파 말고 우리가 내보내면 안 돼? 아우 나그 진짜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보내고 장윤정 씨도 와서 이렇게 근데 촬영을 이제 했죠. 그분은 문산 쪽까지 올라갔고, 네. 문산 네, 네, 쪽까지 네. 올라갔고, 장윤정 씨는 일산에서 네네. 일산 그 장항아시 빠지는 길 쪽인데요. 네. 있다라고 하고 본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점은 네, 본인이 저기다. 그래서 저기 누구 서 있는데 하면서 차에서 내린 거죠. 아 이건 진짜잖아 그러면 진짜잖아요. 제작진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본 목격담을 가지고 장소를 스팟을 잡은 게 아니고 소위 테마사들이 여기다 내리라라고 한 데서 내렸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만든 거다 차 타고 가야 느껴지고 이거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정보들을 혹시 그분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미스터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출을 해왔는데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섭외를 보통 섭외 전화를 드리잖아요. 하루 전날이 아니죠. 며칠 빠르면 며칠 전에 하고요. 급하면 하루 전날도 하고요. 스케줄을 이제 조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냥 다 오케이 하시고 오세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보다 섭외 전화를 드리자마자 공부를 열심히 해오시더라고요, 다. 저희보다 더 많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한번 들킨 적이 있어서 다른 프로 할 때인데요. 다른 프로 할 때. 예, 폐가 한번 찍을 때인데 이건 비하인드인데 폐가를 그 폐가에서 80년대인가 그 연탄가스로 한 3명이 죽은 집이었는데 그래서 폐가가 된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폐가에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심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냄새인데? 가스 냄새인데? 딱 이러시더라고요. 저 놀랬죠. 와. 그래서 아니 이게 귀신이야. 3명 죽었는데 3명 있어 이러더라고요. 놀랬죠 저희가. 야 이거 정말 무속인 분들 대단하시다. 그리고 촬영을 다 끝냈어요. 촬영을 다 끝내고 식사나 하고 가시죠. 촬영 끝냈으니까 식사하고 갑시다.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들어갔거든요. 자꾸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아유 식사하고 가세요.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그 무속인 분을 보시고 이거 오늘 또 오셨어? 미리 참사 어제 오신 거예요 어제. 어제 오신. 하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들킨 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장주영 씨는 일산 쪽에서 여기다라고 찍어준 거고 여기가 일산 쪽에서 지금 자유로 귀신이 있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문산 쪽에 갔던 그 테마사는 뭐 분명히 사고 지점이고 장주영 씨가 그 영상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여기서 사고 난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묻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고 난 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 난 건 없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환시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한 분만 모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다른 의사분들도 같은 의견을 혹시 주신 건가요? 물론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분들한테.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뇌가 심심해서 만들어낸 환시다. 아, 네. 굉장히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꾸 뇌가 심심해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제작진의 방송 오전에 성공한 거예요. 내가 심심해서 만들어낸 한시다라는 것만 각인이 되면 이거는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모르고 앞에 자유로 귀신 있다라고만 각인이 되는 거죠. 예. 심지어 장윤정 테마사 부분까지만 딱 편집해가지고 올린 영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은 저희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끝까지 봐도 결국은 임팩트가 센 가운데 부분이 중간 부분의 임팩트가 제일 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람들은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프로그램 제작과 기획 의도는 자유로 귀신은 없다 쪽으로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반응은 그렇게 된 거죠. 뒤는 잊어버리고 앞에 부분만 이제 기억에 남다 보니. 그럼 방송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막 제보가 오거나 막 그렇게 목격담이 더 많아지거나 하진 않았나요? 훨씬 많아졌어요.
그 뒤에 갑자기 인터넷에 봤다는 이 내용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때 막.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 프로그램이 2005년에 방송되고 세게를 박아버렸다는 게 사실은 2004년에 박희진 씨가 얘기하고 인터넷에 그런 그 자유로에서 기신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자유로에서 기신을 봤다 하더라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나간 다음부터는 자유로에서 기신을 봤다고 하면 다 자유로 기신이라는 단어로 통일되면서 거의 세게를 박아버렸다. 기신이 있다라고, 자유로는 기신이 있다라고 세게를 박고 그때 당시만 해도 2005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왔어 라고 하면 끝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유로 기신을 봤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야 이거 주작 아니야? 라는 식의 의심이 안 들어갔어요. 거의 뭐 믿고 보자는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연예인들도 그냥 예능 프로에 나와서 저도 자유로에서 기신 봤어요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2007년에 TVN뿐만 아니라 사실 남양 특집으로 뭐 한다 그러면 자유로. 그때는 귀신 없다 그러면 죄인 되는 분위기였어요. 자유로의 귀신이 없다 그러면. TVN은 약간 위험한 초대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드라마 나레이션에서 나왔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TVN의 약간 위험한 초대에서 다뤘던 그 세마서 김세환 씨가 이야기했던 자유로 귀신에 대한 언급에서 가장 놀라고 또 지금도 아마 댓글 인터넷에 게시판 글들 찾아보시면 있는데 소름이 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떠냐면 경찰서에 가서 일산 경찰서에 가서 제작진이 가서 그 사건 조회를 할 때 2002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이 시신이 발견된 게 사건 발생 한 석 달 뒤 그리고 범인은 또 2005년에 잡았고 근데 범인이 2005년에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 일산 자유로에서 이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김포 쪽 더 뒤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추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범인이 자백을 하면서 거기서 죽였다. 자유로 일산 쪽에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안전벨트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소위 자유로 귀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세환 씨가 어쨌든 TV에서 그 얘기를 했고 사람들 테마석 김세환 씨가 그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이 2002년에 죽었던 이 22살의 고모 양이 그 억울한 혼령이 결국 자유로 귀신의 정체였네 라고 이제 결론이 대부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신뢰를 보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범인이 잡혔던 건 2005년, 살해된 건 고모 씨가 살해된 건 2002년, 방송에 나간 건 2007년이에요. 2007년 7월이에요. 여기를 정확히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2004년에 방송이 됐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어마어마했겠다. 어마어마하죠, 그 사실은. 왜냐하면 1년 전에 테마사가 이 지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 20대 여성이 안면이 심하게 훼손될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대박이 되죠. 근데 2005년에 범인이 잡혀서 자백을 했고 2005년에 기사가 난 거예요.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게 2007년 7월 방송에 나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충분히 뭐 누구나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거를 해줬어요. 네.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그 유튜브 조회수 나중에 잘 나오고 저기 유튜브 본사에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멀리 가요? 나가지 않겠습니다. 어땠어요? 네. 배신감 느끼고 참 좋은 시간이었네요. 배신감 느끼고 좋은 시간? 네. 네. 기현님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거라? 네, 전 이런 게 좋은가 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야, 자유로 귀신은 없는 거냐?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있을 것 같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TV나 대중문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외향의 그 이미지의 자유로 귀신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고 있는 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그 만화 쪽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 있어요. 소복 입으면, 하얀 소복 입으면 저는 이건 100% 가짜라고 얘기해요. 항상. 왜냐하면 일제시대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귀신을 묘사한
기록들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귀신은 처녀 귀신, 여자 귀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 생기냐면 일제 강점기 때 생깁니다. 링의 사다코예요. 여기 주특기 중에 하나가 링의 사다코 나오는 소리인데. 또 이런 걸 또 여기서 하네. 아 참. 나도 밤에 무슨 나올 소리인지 거 없었다. 아세요? 네, 알아요. 목 돌아가는 소리. 네. 아, 어릴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프로가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그러네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커왔는데 그 전설의 고향이 거의 다 사다코 그 이미지가 크네요. 네네. 이제는 귀신이 나오는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재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 꼭 소복만 입힐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귀신을 바꿔야 돼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남겼던 귀신이라든지 신명적인 부분에서의 이미지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이제 일제 잔재로 남았던 건데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방망이를 있고 그다음에 마치 타잔이랑 원시인처럼 옷을 입고 그것도 일본 거인가요? 일본이에요. 그게 일본 내 오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한국의 도깨비는 전통적인 도깨비의 묘사는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한국 도깨비는 원래 어떻게? 찾아봐. 좀 찾아봐. 큰일 났네요. 스토리로 숙제를 제가 이 해오겠습니다. 스토리로 몇 시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이거는 큰 문제인데요. 도깨비의 이미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소복 입은 처녀 귀신, 여자 귀신은 일제 시대의 잔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의 결론을 먼저 들어볼게요. 자유로 귀신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해. 있다 없다만. 자율의 귀신 지금으로서는 없다. 없다. 전 있다. 네, 저도 있다. 지금 왜 없는지를 물어보세요. 왜 없다라고 없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하는지. 싫은데? 아 물어봐 주세요. 아 물어봐 주세요. 꼭 물어야 되나? 네, 꼭 물어봐 주세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사를 가야 하니까.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아 지금. 이게 왜? 왜냐하면 분명히 그 자유로뿐만 아니라 긴 도로, 긴 거리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파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또 우리 석예님께도 한번 맞아떨어지는 네. 행운 아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003년) 영국 어두운 밤 차량 한 대가 M6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밤이라 그런지 차가 별로 없네. 이 도로에서 유령이 나온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 장난치지 마. 무섭단 말이야. 여보 속도 줄여. 저기 앞에 있는 동물들이 도로를 지나가는 것 같아. 정말이네. 저기 뭔가가 있대. 여보 동물이 아니야. 저게 뭐야? 부부의 눈앞에는 20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고대 로마 군인 복장을 한 채로 길 위에 서 있었다. 잠시 뒤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기 저 사람들 다리가 없어. 그 순간 극심한 공포를 느낀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남편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차의 엑셀을 있는 힘껏 밟고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탓인지 직선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도로 바깥쪽을 향해 계속 돌진했고 결국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이후 영국 노스티치 출신의 국제적인 심령술사 마이크 브루커는 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마이크 브루커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M6 고속도로에서 유령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은 이들 부부 외에도 수없이 많고 이들 부부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숫자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았다고 한다. 영국에서 가장 무서운 고속도로
유령이 출몰하는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는 M6 고속도로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홍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석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겠죠? 뭐 오늘은 앞서 드라마로 나왔던 영국에서 가장 무서운 도로, 가장 으스스한 도로, 유령이 출몰하는 도로로 불리는 M6 모터웨이즈. M6 고속도로는 영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가장 긴, 영국에서 거의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도로는 영국의 도로공사 전문 회사인 티맥이라는 회사가 영국 전역의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에서 유령을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유령을 봤다면 어떤 도로에서 봤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인 일이에요. 유령을 많이 봤다, 사람들이. 예, 유령을 봤다. 그리고 그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 중에 뭐 여러 형태의 유령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색 옷을 입은 여자 유령, 아니면 정말 악령 같은 모습의 유령,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M6 도로에서 나타났던 출몰했던 유령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이 바로 오늘 아까 내레이션에서 들었던 로마 군인 유령. 로마 유령.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원전 410년 가까이 로마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영국에서 죽은 로마군의 혼령들이 아마 유령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군이 그 영국을 지배했던 게 기원전이면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너무 좀 애매한데? 그 다음에 근거 없는데? 너무 근거 없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처음엔 나왔어요. 근데 아까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던 심령술사인 마이크 브루커라는 사람이 이걸 한 수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M6 도로 위에서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목격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도대체 왜 M6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 브루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 부부 외에도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혹은 뭐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로마 군인 유령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M6 도로에서 16번에서 19번 교차로 사이라고 얘기해요. 예, 스팟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브루커 같은 경우는 이걸 블랙 스팟,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블랙 스팟이다. 저 사람이 마이크 브루커예요. 그리고 여기가 블랙 스팟인가요? 여기가 블랙 스팟이에요. M6 고속도로. 직선 도로죠. 네. 사고가 나기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그냥 정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굽어 있거나 우리 강변북로처럼 네. 커브길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직선 도로예요, 그냥. 네, 뭐 옆에 숲이 울창해가지고 그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의 기운이 흐르면서 여기만 지나가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때 차들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랙스팟 쪽 위주로 해서 70대의 CCTV를 달아요. CCTV를 달고 그 다음에 표지판을 비롯해서 총 258개의 전자기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사고가 안 줄어요.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사고는 계속 나고. 네, 근데 그 찍히는 것도 M6는 없고. 뭐 특별하게 사고 장면만 찍히는 거죠. 사고가 어느 정도냐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사고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만 70여 건이 넘어요. 7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렇게 뻗은 도로에서 그것도 1월부터 8월까지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브루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전자기기를 많이 설치해도 자기가 볼 때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왜냐, 여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데, 이걸 CCTV나 전광판이나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과학으로 어떤 입증과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오히려 당황스러운 결과만 나올 거다. 마이크 브루커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나라 자유로 귀신은 사고 안 내는데 왜 로마 귀신은 사고 그러니까. 내냐고요. 이상하네. 우리나라 자유로 귀신은 얼마나 착해, 사고도 안 내고 도로에서. M6 귀신은 왜 사고 내냐고. 그래서 더 으시시하는 거지.
전 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원한이 있다면 스코틀랜드인 쪽이 훨씬 더 뭔가 억울한 게 많을 텐데 여기 제가 내레이션에 다리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라리 슈즈가 글래디에이터 슈즈를 신어가지고 로마 사람이다라는 판정을 했다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다리가 없어요. 근데 로마 병사래. 이건 제가 봤을 때 뭔가 오류가 있었다. 오류가 있다? 네, 판단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귀신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자유 귀신 얘기할 때 우리가 귀신이라고, 특히 처녀 귀신, 여자 귀신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영상이 하얀 소복에 긴 머리, 그다음 뭐 입에 뭐 피를 흘리거나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영국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영국에서 그 유령 얘기를 할 때 로마 군인 유령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많아요. 빈번해요. 그만큼 로마가 지배했던 시기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있었던 일로 하면 2016년에 영국 북부에 있는 하드리아누스 장벽, 하드리아누스 장벽은 현존하는 로마 유적들 가운데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인상적인 유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산성처럼 이렇게 장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2016년에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 스튜어트 머레이라는 그 청년이 하드리아누스 장벽에 거기서 이제 해 뜨는 걸 찍기 위해서 야영을 합니다, 친구랑. 풍경을 찍으려고 셔터를 누르는데 그 셔터 속에서 이런 사진이 찍혀요. 저기 나무 옆쪽. 저거. 네. 여기 흰색의 뭔가가 보이죠? 사진을 찍을 당시에 스튜어트 머레이는 뭐 양떼인가? 흰색이 뭐가 보이네? 양인가? 라고 하면서 찍었대요. 이게 빛이 반사돼야만 아니 근데 저렇게 보니까 딱 맞는데? 빛이 반사될 곳이 없잖아. 뭐지? 이 사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결국 스튜어트 머레이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계님이 얘기한 대로 로마군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진들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죠. 저 이제 학대한 부분이고 옆에는 이제 당시에 로마군의 복직일 거라고 추정해서 그린 거죠. 로마 군인 유령, 로마 병사 유령이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찍힌 사진이자 유일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이거는 신기해요. 약간. 이걸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약간 무슨 로마 병사라기보다는 그냥 혼 같은 거 있잖아요. 혼 덩어리?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저런 형태의 그 무언가가 더띵인가 뭐 그러니까 무언가가 한눈에 봤을 때 한 20개 이상의 뭐 저런 것들이 보였다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드라마로 들었던 그 M6에서 로마 병사들의 행진을 봤다고 주장하는 부부들의 증언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나는 그 뭐 어떤 모형을 갖고 그거를 찍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허공에서 저렇게 보였다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니까 좀 막 그거 막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작은 없는데 저것만 보고 로마 병사 유령이야, 로마 군사 유령이야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순찰하고 배회하는 로마 군대 유령, 뭐 로마 병사 유령의 사진이라고 해서 영국 언론에서 제법 많이 다뤘어요, 이 사진은.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타블로이드까지 다룰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예요. 두 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영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영국 사람들은 로마 군인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영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서 개연님과 서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 군인 유령의 존재. 뭐 저는 저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제 눈으로 못 봤으니까 없다. 짧게. 있을 수는 있으나 로마군은 아닐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M6에 혹은 뭐 영국에 로마 군대 유령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일종의 도시괴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시괴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픈 뭐 역사, 물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영국 사람들이 기원전에 자기들이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거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하지만 그때의 역사에 대해서, 그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국인들이 그냥 하나의
아이콘처럼, 문화적 아이콘처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유령을 보더라도 저건 로마 군사 유령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M6를 지나가다가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도 로마 군사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저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이나 이런 모양이 보이면 그렇죠. 나무 모양의 조끼처럼 이렇게 보이면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도시괴담이라는 거는 시대 혹은 또 그 나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재화된 불안감과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군사 유령은 영국인들에게만 특화된 공포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항상 집에 강국이었던 영국 입장에선 자기들을 집에 둔 로마군이라는 그 존재를 귀신으로 몰아감으로써 굉장히 가볍게 소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민속학자들이나 학술적인 접근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그 영국인들의 내재된 불안과 공포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한 대로 영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 지배당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배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식민지를 그동안 계속 거느리고 식민지로부터 착취를 해왔지만 우리가 식민지가 될 수도 있어라는 그 내재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감과 공포 심리가 가장 잘 발현된 게 영국의 로마 군대 유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도시괴담일 거라고 저도 역시 막연히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M6 유령에 대해서는 뻥이다, 가짜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국의 로마 군대 유령, 그러니까 이게 매력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대중문화 코드로서는 좀 부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국인인 제 머리로 봤을 때 M6의 로마 군대 유령이 없다라고 단정은 못 짓겠지만 참 와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느끼셨던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달아주세요. 질문도 달아주시면 또 콩콩 박사님께서 또 분명히 피드백이 가실 겁니다. (1924년 6월 21일) 밤, 버크 하디슨이 운전하고 있는 차가 막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제임스타운 다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앞이 잘 안 보이네. 저게 뭐지? 다리 한가운데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버크는 여자 혼자 늦은 밤 다리 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됐고 천천히 그 여자 쪽으로 차를 이동시켰다. 그러자 한 젊은 여자가 버크의 차 쪽으로 다가왔고 버크는 창문을 내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태워줄까요? 어디까지 가요? 하이포인트 쪽이요. 잘 됐네요. 나도 그쪽으로 갔는데. 타세요. 고맙습니다. 얼마 뒤 여자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집 앞에 세워주세요. 네, 저 집이에요. 잠시만요. 자, 이제 내리세요. 여자는 말없이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이거 뭐야? 버크의 조수석에는 여자가 목에 둘렀던 스카프가 남겨져 있었고 창문을 내려 여자를 불렀다. 저기요, 아가씨! 스카프 두고 내렸어요! 하지만 여자는 계속 집 쪽을 향해 가고 있었고 결국 버크는 차에서 내려 스카프를 직접 전해주기로 했다. 잠시 뒤 한 중년 여성이 뛰어와 버크의 손에서 스카프를 뺏듯이 가져갔다. 스카프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녀는 이내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새끼. 잠시 뒤 울음을 그친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이 스카프는 1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제 딸 애니에게 제가 사준 스카프예요. 순간 버크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신이 멍해졌다. 이후 버크의 이야기는 히치하이커 유령 이야기로 불리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히치하이커 유령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콩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자, 콩콩 박사님, 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슬픈 사연 이야기. 귀신 이야기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그래서 얼마나 자기 엄마에게 자신의 뭔가를 알리고 싶었으면 그 스카프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런 저는 그거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개연이 너무 감성적이시다. 으스스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가장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날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여자 한 명을 태웠는데 여자가 가자는 곳으로 갔어. 갔는데 그 여자가 차에서 내려서 사라졌고 자리를 보니까 스카프가 있어. 그래서 그걸 들고 갔는데 1년 전에 죽은 여자가. 죽은 여자야. 어쨌든 나한테 해를 끼친 건 없잖아요. 아니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인데. 저는 별로 무섭지 않네요. 저 솔직히 약간 제가 기대했던 바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 살인? 그렇죠. 뭐 죽여야 돼 이 여자가? 히치하이커 귀신을 태웠더니 어느 날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 다음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버크는 괜찮아요. 아, 버튼 괜찮아요.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뭐 영화나 뭐 이런 귀신이 나오는 보통의 이야기들은 네. 그런 식으로 끝나니까 찝찝하게. 이게 버전에 따라서 여자로 바뀌는 것도 있고 정말 피를 흘리는 남자로 바뀌는 것도 있고 피를 흘리는 남자 버전은 뭐 사실은 좀 그건 좀 으스스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비 오는 혹은 안개 낀 날 손을 들고 있는 히치하이커 같은 사람을 보게 돼서 운전자는 일단 타세요라고 했고 이 사람이 탔는데 운전자는 뭐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저 안개가 안 보이는 곳까지 가달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고 쓱 이렇게 훑기 봤는데 빨간색 바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다 피였다는 거죠. 하반신이 다 피로 이렇게 있었다. 라는 거에서 얘기는 끝나요. 거기서 끝났다고? 끝나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버전은 더 가면 이런 버전이 좀 있어요. 싱겁네요 근데. 그리고 피가 있어서 이제 겁에 질려서 내가 이제 히치하이커 유령을 태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딱 돌아보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말이 되게 좀. 싱겁지? 네. 히치하이커 유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동자리가 화났네 유령이. 이런 일 생긴다고 했잖아. 특이한 일들이 생긴다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짜. 많이 놀랐네. 잠깐만. 이거 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첫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겪게 될 거라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께 부탁하세요. 같이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계님이 CC안에 싱겁네 그러니까 화났잖아. 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 자체는 좀 싱겁긴 하잖아요. 이게 뭐 결론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싱겁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파괴력 있게 전파돼요. 미국, 영국을 위시한 미 대륙,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가고 또 남미까지 유사한 내러티브의 이야기들이 왜 그런 퍼져나가거든요. 걸까요? 그리고 일본, 한국 더 나가면 인도네시아에도 거의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도 있나요? 히치하이커가? 아프리카에도 히치하이커 유령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히치하이커 유령, The Vanishing 히치하이커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한 70년 이상 뭐 이어져 온 그러니까 도시괴담이죠, 일종의 도시괴담인데 사실 히치하이킹이라는 자체가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부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그렇게 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영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겁을 뭐 건드린 부분이라고 하면 로마 귀신이 미국의 히치하이커 귀신은 뭘 건드린 거긴 할까요? 맞죠? 건드렸죠. 뭘 건드린 거죠? 두 가지를 건드렸죠. 첫 번째는 이건 미국의 히치하이커 귀신 이야기가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도로 위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 혹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통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옛날에 트윈픽스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그 미드 인트로 장면이 되게 우울하게 낮은 음악이 깔리면서 굉장히 구불구불한 도로를 라이트로 이렇게 라이트만 이렇게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약간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좀 가면 1시간만 가도 길어야 1시간? 하여튼 인적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인적 없이 긴 도로를 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그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뭐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위험성, 경고성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 아닐까? 위험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나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불안감.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소위 말하는 히치하이킹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예요. 맞다. 낯선 곳에서 네. 낯선 일을 태울 때는 조심해야 된다. 혹은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더 야박해지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히치하이킹이 필요한 사람을 안 태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것 같아. 이 이야기 돌 때. 이런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많이 돌 때는 많이 태워줬죠, 오히려. 태워줬기 때문에 근데 히치하이킹의 문화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미국 문화의 일부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죠. 네. 근데 히치하이커 유령은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줬어요. 워낙 뭐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줬는데 히치하이킹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속으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히치하이킹을 피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안 해주면 내가 굉장히 야박한 인간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히치하이커 유령이 있어. 히치하이커 살인마가 있어. 이러면 왠지 내가 안 해줘도 좀 죄책감이 덜어지죠. 네, 아까 설계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히치하이킹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히치하이킹 범죄 많았어요. 그리고 히치하이커가 살인마로 변한 사건들도 70년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연쇄 살인마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히치하이킹 하다가 이제 사람을 죽인 경우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 히치하이커, 그다음에 히치하이커 유령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귀신 이야기로 통해요. 우리로 따진다면 빨간 마스크 귀신? 빨간 아세요? 마스크 알아요? 빨간 마스크가 어떤 빨간 마스크를 몰라요? 잠깐 조금만 들으면 또 알 수도 있어요. 빨간 마스크가 뭐냐면 긴 머리에 바바리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오후 4시에서 한 7시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혼자 있는 아이를 보게 되면 빨간색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입은 귀까지 거의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이뻐 안 예뻐 하면 애가 겁에 질려서 뭐 이래요. 막 떨잖아요. 떨게 되면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애 얼굴에 갖다 대면서 나 이뻐 안 예뻐라고 한 번 더 물어요. 근데 애가 이뻐요 라고 겁에 질려서 이뻐요 그러면 그래 너도 나처럼 해줄게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해서 입을 찢어요. 안 예뻐요 그러면 안 예쁘다고 하면서 입을 찢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입이 찢겨진 아이는 죽게 되는. 근데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등장한 도시괴담인데 일본 귀신이에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 이야기가 한국으로 건너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빨간 마스크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이야기가 히치하이커 유령과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가 확산 재생산되거든요.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빨간 마스크 이야기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냐 하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예요. 인신매매가 그때 극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특히 어린 여학생들 인신매매하고 납치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늦게 다니면 빨간 마스크가 너를 해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애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빠른 귀가를 유도하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됐던 것처럼 그 히치하이커 유령 역시도 운전에 대한 그리고 히치하이킹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한 거죠. 실제로 히치하이킹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M6 도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로마 군대가 행진하는 걸 본 적도 없고 20명의 로마 군대 유령이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영국인들은 유럽인들에게는 그게 로마군이랑 징기스칸의 군대가 지나간다는 건 몰살을 의미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이거는 그것이 같이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작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로마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문화랑은 좀 안 맞죠. 근데 굉장히 드물게도 2000년대 들어와서 히치하이커 유령,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귀신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가진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자유로 귀신이에요.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화 현지화된 히치하이커 귀신. 히치하이커 귀신과 자유로 귀신을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히치하이킹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도 사실 히치하이킹 문화가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히치하이킹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택시는 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자유로 귀신만이 유일하게 히치하이킹의 컨셉이 적용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자유로 쪽을 오가면서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트하는 게 좀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자유로는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달리는 데이트 코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아우토.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싸움이 빈번해요. 연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빈번. 그러니까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야 너 내려! 라고 하면서 화난 여자를 내려버리고 자유로를 혼자 좀 걷는 연인과 싸우고 혼자 걷는 여성들이 좀 있었어요. 또 여자들은 좀 세워 이게 또 하잖아요, 그죠? 차 세워! 세워! 나 내릴래! 내려고 가다가 또 남자 좀 마음 약해지니까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기다렸다가 같이 또 태워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차가 와서 그 혼자 걷는 그 여자를 태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데려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자유로는 왠지 히치하이킹이 가능한 곳이라는 인식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야? 그럼 자유로 귀신도, M6의 도로 귀신도, 그다음에 히치하이커 귀신도 다 그러면 도시괴담이야? 다 이렇게 단정 짓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죠. 도시괴담은 왜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도시괴담은 정확하게 말하면 확인하지 못한 거죠. 도시괴담은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의 동의로가 아니에요. 물론 자유로 귀신 때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착시, 환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착시와 환시를 일으켰다라고 단정짓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초자연적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등이 떨어지는 저것도 우연이라면 우연이 될 수 있겠지만 초자연적 현상이라면 초자연적 현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괴담이나 미스테리 컨텐츠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뻥이야, 허구야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의 장르 문화로서 서브컬처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죽여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괴담이라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존재할 수 있는 유령들에 대한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거는 미스테리다. 네, 없다를 미스테리죠. 단정질 수는 없지만 미스테리다. 네, 미스테리다. 자, 여러분,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미스테리로 비교해 가면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뿅!